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쵸? 이제 해봤겠으니까 새로 뭐 할 거 없죠.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핑계대고 지난달까지는 계속 해봤기만 할 거야 했는데 해봤겠네요. 이제 뭐 핑계 댈 거야. 구정 세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3월달까지 넘어갑니다. 세법 시간이죠. 세법 그죠? 교재는 그 2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고요. 2페이지. 그 시험에 관한 얘기들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기초 강의 첫 할 때 말씀을 다 드렸죠. 그죠? 또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건 됐고, 어쨌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중개사는 합격하려면 몇 점을 맞으면 된다? 60점이죠. 그죠? 평균 60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락이 있어요. 과락. 몇 점? 그러니까 40점 밑으로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뭐 얼마? 40점 맞아야 됩니다. 이 과목별로 40점 밑으로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다 100점 맞고 얘를 35점 뭐 37.5점 맞았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과목별로 평균 40은 이상, 그러니까 과목별 40은 무조건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체 합해서 평균 60 이렇게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평균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과목별 60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합해서 60점 맞으면 된다. 이건 무슨 뜻이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하겠다. 물론 그럼 좋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전 과목을 다 잘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힘들어요. 공부가. 뭐 스트레스 받죠. 근데 전 과목을 다 잘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뭐 그래봤자 어차피 60 넘으면 똑같거든. 합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나는 뭐 전 과목 80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시험은 제가 볼 땐 떨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평균 60 맞는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2차 과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는 어쨌든 얘만 잘 따면 중개사법 있죠. 요거만 점수를 말 짜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1년 내내 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가서 보면 중개사법을 그래도 20 몇 개씩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공부를 왜 그렇게 하는지. 얘가 점수 따기 제일 쉽다니까요. 이 얘기는 다른 거, 만약에 공법이 점수 따기 쉬우면 공법을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 과목이 제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목 중에서 그나마 30개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거의. 그죠? 이런 게 웬만하면 누구나 30개 넘을 수 있는 과목이 얘가 유일한 과목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걸 30개 밑으로 맞아버리면 2차는 정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공법 어렵게 나왔다는데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과락은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붙은 사람들은 공법을 반드시 과락 면했어도 합격한 사람들은 얘 때문에 붙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가 30개 밑으로 맞는 사람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부분 합격생들의 80-90% 이상은 다 뭐예요? 이거를 30개 이상 맞아서 붙지 이걸 26개 맞았는데 2차 붙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만큼 다른 과목이 얘에 비해서 점수 따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하면 되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동시간 대비,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죠? 내가 얻은 점수가 공법이나 공시법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얘는 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훨씬 다른 과목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되는데 무대뽀로 막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1년 공부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득점 무대도 1년 하면 합격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이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년 얘기하는데 희한하더라고.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할 때 얘가 점수 잘 나오니까 나머지가 뭐 걱정이 안 돼요. 왜? 여기서 워낙 고득점 하니까 나는 그냥 생각해 무조건 붙는다. 그 생각을 하고 가니까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죠.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점수가 덜 나와도 괜찮아. 여기서 커버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믿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죠. 다 가서 믿으려고 하면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 서로. 그죠? 중개사도 나도 죽겠어. 그리고 공법은 나는 더 죽겠어. 이러고 있으니 뭘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공법은 사실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라 있잖니 많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할 건 되게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외워지진 않고 그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60점 맞는 거 진짜 힘들죠. 이건 반타작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는 20개 잡으면 되죠. 20개 그죠? 그 나머지 공시대법 그죠? 공시대법에서 얘가 뭐 22개 맞으면 되거든요. 22개 그러면 딱 60점이야 이게. 공시법 22개 맞는 거 쉬워요. 세법 10개 맞고 여기 공시에서 지적은 12개인데 12개 중 10개는 맞을 수 있어요. 왜? 12개 다 맞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죠. 지적은 그 암기 과목이라서 그냥 기출문제만 계속 외워도 웬만하면 10개 맞으면 웬만하면 12개 다 맞을 수도 있고 그 등기 2개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 22개잖아. 그럼 따각격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졌다면 공법 과락만 매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거워. 이게 뭐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건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막 되는 대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부를 여기다 치중하게 돼 있어요. 공법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10시간 투자기를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 저는 만약에 중요도는 따질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얘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얘고 공법이 세 번째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순위 따지면 공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왜 공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근데 그건 수험생들 다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는 그거예요. 얘가 양이 많고 어렵다고 느끼니까 이걸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거는 왜 어려워요? 해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다 계속 물방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려워. 그러니까 점수는 안 나와. 근데 얘는 쉬워.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여기다 물방하는 시간이 없어 투자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분위기가 막 마치 얘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모든 학원도 그래요. 얘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민계공 그러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민계공 왜 공법이 중요한데요? 해야 되는 거 과목은 다 중요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중요한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막 전체 2차 공부 50% 이상을 여기다 몰빵하는 거예요. 한 과목에다가. 정말 이해가, 저 같으면 여기다 50%를 몰빵하겠어요. 그럼 여기 35개를 맞겠죠. 그러면 2차는 무조건 붙어요. 100%. 거의 100%. 실수만 하면. 근데 여기다 50%를 몰빵하면요. 붙을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막 몰빵해서 점수 많이 딸락하지 마시고 전략은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얘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근데 뭐 사실 공법이야 20개 맞으려고 치면 뭐 국토기획법하고 건축법 2개만 해도 20개 아니겠습니까? 전체 과목 중에 그 2개에서 반 나오잖아. 반.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점수 많이 따지시고 그리고 이 과목들도 전체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중개사 보면 전체를 다 잘해야 돼. 왜? 그래야 30개를 맞으니까. 그죠? 나머지 과목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잘하겠다. 그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단 전략적인 부분을 정해서 거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그 세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3개만 잘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일단 나중에 지금부터 얘를 뭐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얘를 매일같이 1시간 하는 거죠. 중개법 매일같이 1시간. 따로 공부하죠. 매일같이 1시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매일 1시간씩 하잖아요. 그럼 중개법은 35개는 맞습니다. 따로 공부 안 해도. 매일같이 1시간씩 하면. 그럼 매일같이 1시간 하고 다른 과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뭐 공법 받은 민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하는 시간에 민법만 하시면 지루하니까 1시간 정도 중개법 하고 또 민법 공부하고 1시간 공부하고 중개법 공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매일같이. 그럼 얘는 기반이 다져지면 충분히 35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따로 공부를 하지 말고 여기다 잘하랬다 뭐 이것만 또 추가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매일같이 얘를 1시간씩 매일같이 하는 거야.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뭐 그냥 다르게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면 되긴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상한 거 공부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그죠? 그것만 명심하시면 특별한 일 없으면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우게 되는 과목은 세법인데, 그죠? 세법이 이제 제목이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기타 다른 내용은 이제 공시법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 겁니다. 공시세법 몇 개 있으니까, 그죠? 그럼 뻔하겠죠. 공시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공식분석 얘기하면서. 자, 공식은 세법하고 두 개 묶어서 하신 문제인데, 공식이 2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법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되고, 공식법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법인데, 세법, 그죠?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관련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죠? 그 말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목은 다 뭐랑 연관돼 있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과 관련된 거.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다 했잖아요. 단순무식과 생각하면 얘기하면 이런 걸 했잖아요.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우리가 배울 세법의 내용이죠. 땅.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 대표 주자가 뭐예요? 땅, 토지죠. 토지. 그죠? 부동산을, 그죠? 뭐 한다고요? 사서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뭐 한다고요?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서 계속 가지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 팔기도 하고 또 팔고 또 사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거죠. 그럼 사고 팔 때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의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있다 파는 거죠. 바로 팔들 하루건 이틀이건 가지고 있다 파는 거죠. 근데 결론은 땅을 사서 이걸 우리가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취득인다 그래요. 취득. 그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걸 보유라고 그래요. 보유. 그죠? 파는 걸 뭐라고 한다? 양도라 합니다. 파는 걸 양도 그래요.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뭐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를 배우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뭐이다? 우리 아는 거죠? 취득세를 냅니다. 이름이 취득세, 이름이 취득세? 부동산을 뭐 했을 때 낸다고요? 취득을 할 때 내는 거야. 그 취득 안 하면 얘는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죠? 이름이 취득세, 취득세. 그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세라고 하죠. 등록면허세. 그죠? 이는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나 이런 거 할 때 내는 세금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세금 나오죠. 뭐가 나와요? 7월 달에 재산세 내십니다. 재산세. 들어보셨죠? 그리고 12월 달에 이거 좀 많으면 뭘래?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이게 항상 뭐 화두죠, 요새.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가지고, 그죠? 뭐 이제 1주택자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2주택, 3주택 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법이 개정돼 있죠. 그죠? 올해부터는. 그죠? 그래서 이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면 뭐네요? 양도세 내죠, 양도세. 그죠? 양도 소득세.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거래세라고 하잖아요. 거래세. 여러분 거래세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거래세 그러면. 거래가 뭐예요? 거래가.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그럼 사고 팔 때 그 과정에 내는 세금 우리 거래세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거래세는 뭘 말하겠어요? 그렇죠.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거래세 그래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라고 그래요. 보유세.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보시면 뭐 거래세를 낮추겠다, 보유세를 높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계속 화두는 보유세가 문제였거든요. 보유세. 그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투기를 근절하게 해서 보유세를 높이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보유세 중에서 주로 이제 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재산세는 이걸 높여버리면 일반 서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좀 부자인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전체 부동산 세법 중에서 요 5가지를 주로 배운다. 취등록세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물론 뭐 종합소득세 파트 하나 있긴 하지만 주가 되는 건 이 5개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16개 중에 얘가 3문제 정도 나오고 얘 1문제 나오고 얘 3문제, 얘 1문제 나오고 얘는 5에서 6문제 정도 나온다 보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뭐 평균적으로 5문제 이상 나온다 봐야죠. 양도세는. 그럼 우리가 세법이 16개 중에 만약에 내가 10개를 맞는다 치면은 공부를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걸 해야 된다? 딱 봐도 여러분이 10개 맞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세를 해야죠. 그죠?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
난 10개가 목표야. 근데 난 10개 목표인데 그럼 뭐 할 거야? 난 등록세하고 종부세가 마음에 들어. 그 2개 마음에 들고 하나 더 찍어? 그래 취득세. 그럼 몇 개야? 5개네. 난 목표가 몇 개인데? 10개인데 5개 맞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떨어지는 거지 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딱 나와 있어 답이. 예. 이 3개만 잘하면 무조건 10개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이 세 파트에서 10문제 밑으로 나온 역사가 없어요. 무조건 10개 이상은 나와요. 보통 11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얘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등록세가 2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거는요. 작년에 개정상 있어가지고 그거 내면서 2문제가 나왔고 보통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평균 하나 나온 거고 종부세도 2문제 나온 경우는 없어요. 나오면 1문제.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하진 않죠. 하긴 하지. 언제? 수업만 듣는 거죠, 일단. 얘들은 수업 시간에 듣는 걸로 만족이고, 내가 만약에 따로 공부한다 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위주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계속.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안 되면 어차피 하나만 하거든요. 그죠? 얘네 둘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웬만하면 수업만 잘 들어도. 뭐 수업 시간도 엄청 많이 하거든. 문제도 많이 풀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따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 이 3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한 거 없으면 얘네 10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뭐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진짜 15회 때 왜 그때 말고는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은 거기에요. 난이도 자체가. 그러니까 붙을 사람 다 붙어요. 근데 15회 때는 워낙에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뭐 추가 시험 봤었지만 그때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뭐 누구 할 거 없이 합격률이 1%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 0.1%였죠. 그러니까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게 문제를 낸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문제 어렵고 쉽고 해봤자 다 붙을 사람 붙어요. 그 뒤를 보세요. 합격률을 보시면 난 진짜 어려웠어요. 해도 합격률 21%에 다. 그죠? 진짜 어려웠어 그러면 진짜 5%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작년에 겁나게 어렵다고 뭐가 어려워? 합격률 몇 명 붙었는데요, 작년에. 어마어마 붙었어요. 똑같아요. 합격률은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건. 떨어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쉬웠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출제율이 어렵게 쉽게 내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 떨어져야지. 왜 붙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어렵게 했는데 왜 붙었어? 찍어서? 그것도 실력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없어. 난이도는 출제위원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 여러분 올해 시험 봐. 올해 시험 볼 때 여러분 시험 볼 때 중개사 시험 볼 때 올해 30회 시험 난이도는 누가 정해?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본인이 정하는 거야. 본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문제가 쉬운 거고요. 너무 쉽게 나와도요. 내가 공부 안 해버리면 그 난이도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은 안 해. 본인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시험 문제만 가지고 어렵다 쉽다를 판단하고 막 욕하는 거죠. 그리고 막 작년에 뭐가 어렵네 해가지고 공법 어렵네 해서 막 또 뭐 어디 가자게 쌓고 시험만 끝나면 뭐 데모하러 가잖아요. 재시험 봐야 된다고. 말이 됩니까? 작년에 공법 그렇게 어려우면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법 과락 면해가지고 붙은 사람 꽤 많습니다. 그잖아요. 작년에 붙은 사람 다 공법 과락 면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실력이 뭐에서 똑같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그죠? 그러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나는 붙어. 15회 때 그때 그 어려운 시험에 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1000몇 명 붙었으니까. 그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한 거잖아. 그죠? 그 어려운 시험도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셔야 돼요.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와도 어차피 공부하면 떨어진다. 올해 시험 보면 어차피 여러분이 뭐라고 시험 다 끝나면 뭐라고 할 거야. 올해 시험 진짜 어려웠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나마나. 여기서 야 올해 시험 쉬웠어 하는 사람 없어요. 작년 합격자 모임 가니까 그 수강생들이 선생님 올해 시험 진짜 어려웠다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아. 매년 들어 매년. 작년 재작년 그작년 그냥 가면 합격할 때마다 올해 시험 너무 어려워.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된대. 그 다음에 가면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된대. 그럼 이놈 난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죠?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괜히 성적 안 나와서 떨어져가지고 남 핑계 대고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붙으면 돼요. 깔끔하게. 그죠? 그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요 3개만 잘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다. 그죠? 그렇게 해가셔야 돼요. 공부를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부려가지고 난 한꺼번에 다 막 금방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 듣고 공부가 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있을 거리 아마 학원마다 11월 12월 강의 듣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학원마다 있어요. 꼭 있어요. 몇 명. 왜?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 번 딱 듣고 수업만 듣고 이게 이해되고 머리에 딱 들을 정도면 미스터기 1년 공부합니까? 안 그래요?
그 놔뒀다가 시험 볼 때 합격 원서만 접수해놓고 한 7, 8, 90에서 한 3개월, 4개월 딱 하고 다 붙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죠? 익숙하지 않다. 항상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려운 공부는 없다. 뭐만 있다?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 왜 익숙하지 않아요? 별로 안 봤으니까. 그럼 익숙해지면 되는 거야. 많이 보면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첫 주에 되겠죠. 콩 얘기했죠. 콩나물. 그죠? 콩나물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키울 때 보면 콩나물 콩에다 물 주는데 물은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왜 저기다 물을 줄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겁도 안 납니다. 콩나물 크는 속도가. 그죠? 근데 그 콩나물 싹이 날 때까지는 막 계속해서 물을 주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새해 나가는데 왜 물을 주냐는 거지. 근데 결국은 계속 주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콩나물 콩이잖아. 지금 콩. 그죠? 물 얼마나 줬어? 11월 달에 강의 들었다 쳐봐. 그 정도 물 줘가 싹이 나? 안 나요. 더 줘야 돼, 물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싹이 나는 순간 딱 되면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계속 뭐만 한탄만 하고 있는 거지. 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놈 콩이 안 자라네, 콩나물이 안 나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물을 줘야지, 물을 계속. 그러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이 물을 주고 수업을 듣는 것도 물을 주는 거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물을 주는 거죠. 그걸 많이 할수록 빨리 자라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한테 달린 거죠. 저한테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콩나물 콩이다 생각하시고 아직 뭐가 듣는데 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콩나물이 아직은 안 자라는구나. 조금만 있으면 자라겠지. 물을 좀만 더 주면 되겠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한번 자르면 그때부터는 쭉쭉 올라갑니다. 그 생각을 꼭 하시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럼 그 상태까지 가려면 한 2월, 1, 2월은 어느 정도 좋고요. 3, 4월 정도 가야.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3, 4월 안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의용부용 하시면 안 되고. 11월 달에 들으셨는데 그렇다시고 이번에 1월 강의 시간 아직도 이제 강의만 듣고 오후에 가서 출퇴근만 하는 거지 지금도.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이따 오후에 점심 때 퇴근해가지고 점심 먹고 집에 들어가서 평상시처럼 TV 보고 들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일찍 오는 보람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간이 많다고 여유 부리면 안 돼요. 이 공부할 양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모tor 학원들은 가면 11월 달부터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강의 학원 가실 때 11월 달에 가가지고 최고 공부 열심히 할 때가 4월 달까지였던 것 같아요. 11월부터 4월 그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11월 학원 가자마자부터 밤 막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남아서 매일같이. 그러니까 기초가 잡혀버리니까 나중에 4월 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막 있지 막 11월 4월 5월에 막 죽타사자 하는 거지. 그때부터 막 기분 다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1년 내내 힘든 거죠. 공부하기.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들어도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성적이 쫙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어영부영 놀면 안 됩니다. 이젠 1월 달에 했다고 1월 2월이니까 이때 그냥 또 잔뜩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막 되든 말든 막 계속 들어요. 동영상 계속 들으세요. 동영상. 동강 들으면 돼. 책 봐야 뭔 얘기 혼자 들으면 봐도 뭔 얘기 모르잖아. 동강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계속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뭘 알아야 된다 막 욕심도 부리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동강을 듣는 거죠.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처음에는. 그죠? 특히 민법개론은 아직까지 민법개론 열심히 하셔야 돼요. 1차 과목. 그거 위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1, 2월도는 뭐 민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개론하고.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세법인데 이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그죠? 모든 과목이 법과목이에요. 학개론 빼고. 그죠? 그러니까 법과목은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 법률 용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11월 들으신 분들도 민법이나 이런 개론에 나온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해가 안 가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용어를 몰라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항상 들어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과목은 법 조문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법조문에 나온 용어가 우리가 평상시 모르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용어도 모르는데 수업은 뭐 어떻게 해? 수업은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민법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공법에 나는 뭐 막말로 공법할 때 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나옵니다. 그죠? 도시관리 계획이 나오고 도시계 시설 사업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시관리 계획 뭐고 도시계 시설 사업이 뭐고 그다음에 뭐 이 건폐율이 뭐 용적률 뭐 이걸 알아야 그다음에 뭘 하는데 그걸 몰라요. 용어를 확실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책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건폐율 용적률 용어도 모르면서 공법이 어렵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거지 그게.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용어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죠? 그럼 세법도 법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다? 여기서는 용어가 나오겠죠. 그 용어를 정리한 게 오늘 배우게 된 조세총론입니다. 조세총론.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전체적 이론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설해가지고 1절에 조세라는 거 나옵니다. 자, 조세 그러죠? 조세. 세금에 세금. 세금 우리가 있어 보이게 조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배우게 될 이 조세, 그러니까 무엇을 조세라고 하느냐? 법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엇을 세금이라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페이지 1절에 1번 조세의 정의. 그러니까 무엇을 세금이라 하느냐? 법률로 정의해 놓은 거죠. 자, 조세란 일반적으로 누가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 누가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금을 걷는 목적이 뭐라는 겨?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즉 살림살이 하려고. 그 다음에 맘대로 세금을 걷으면 안 되니까 뭐해서? 법률에서 정한 뭐예요? 과세 요건.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세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부과 쟁취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뭐 있어 보이는 얘기죠. 근데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거를 외울 필요는 절대 없고 그 내용을 2번에서 조세의 특징 해가지고 그 지금 방금 읽은 내용 있죠. 그걸 쭉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주체란 말이 나옵니다. 과세 주체. 과세 주체. 이걸 그냥 한번 그대로 해석하면 항상 이제 세법에서 이 세자가 나오면 뭘 말하는 거야? 세자가 나오면 세금을 말해요. 세금.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뭐 할 때? 부과할 때 주가 되는 단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한테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자,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요? 금방 나왔죠? 누구만? 국가와 그죠?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얘네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그건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과세 주체 그럽니다. 그럼 결론은 얘네들이 부과하는 게 조세인데 그럼 얘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얘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그래요. 국세. 간단한 얘기죠? 그럼 지자체가 부과해서 가져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뭐 국세지방세 어쩌고 나오잖아요. 별거 없어요. 뭐 국세가 뭐냐 그러면 설명을 하면 어렵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 국세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뭐 대답 못 하겠죠. 자, 지금 물어보면 국세는 뭘 국세라고 그래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부과해서 그 세금이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국세예요.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가는 게 지방세입니다. 별 얘기 없죠?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 얘네들을 그러다가 과세 주체를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전기세는 세금이 아닌 거죠. 왜? 전기세는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전기세는 얘네들이 부과한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세가 아닌 거야. 그 별거 아니에요. 왜 전기세가 세금이 아니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세금은 국가와 지자체만 부과할 수 있어. 근데 전기세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한전에서 하는 거야. 걔는 국가 지자체가 아니죠. 걔는 조세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야. 왜? 수도세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세 수수세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원래 정답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그걸 굳이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그죠?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국가, 지자체.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뭐가 있냐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는 뭐냐면 그 자기 밑에 기초자치단체 2개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애를 광역이라고 그래요. 그 내 밑에 기초가 뭐예요? 시, 군, 구를 기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밑에 시, 군, 구 2개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 광역 그래요. 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거죠. 얘를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선거할 때도 그러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라고 하잖아.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를 말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군구죠. 이거를 우리가 광역 그러고 얘를 기초 그럽니다. 그죠? 맞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도. 그죠? 그리고 시, 군, 구. 그러면 얘가 특별시장, 얘는 광역시장, 얘는 도지사죠. 그죠? 얘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시장이잖아요, 시장. 얘도 시장이죠. 얘도 시장이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여기도 시장이죠. 근데 다르죠. 여기 시장은 누굴 말하겠어요? 무슨 시장을 말하겠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닌 시장을 말하겠죠. 그러면 남양주 시장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시장이죠. 그러니까 얘들 나란히 돼 있잖아요. 나란히. 이 나란히 돼 있다는 얘기는 얘들 셋이 짬밥이 똑같다는 얘기야. 짬밥이. 여자는 짬밥그는 모르죠.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레벨이.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같은 레벨이고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남양주 시장하고요, 일반 군수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도지사라고 하잖아요. 시도지사. 그렇죠. 그럼 시도지사 할 때는 시장하고 도지사 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 누굴 말하겠어요? 남양주 시장을 말하겠어? 특별시 광시장을 말하겠어? 그치. 시도지사니까 도지사하고 레벨이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고, 남양주 시장을 말할 때는 시도지사가 안 하고요, 시장군수라고 그래요. 시장군수. 그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할 때 시장은 뭘 말해요? 일반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남양주 시장, 수원시 이런 식 시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얘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이죠, 구.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해요? 얘네하고 레벨이 같은 구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원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이 구가 있잖아요. 그 구는 여기서 말하는 구가 수원시 팔달구나 안산시 단원구를 말하는 걸까요? 얘가 지금 누구랑 레벨이 같은 애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하고 레벨이 똑같은 구청장이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뭘 말한다? 얘하고는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이 뭐예요? 자치구가 뭐예요? 선거로 구청장을 뽑는 구를 말하죠. 그럼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하겠어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구 그러면 무조건 법에서 우리 세법에서 구 나오면 일반, 그러니까 수원시나 일반 고양시도 그렇고 있는데 구 있잖아요. 그 구는 행정구라고 그래요. 행정구.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행정구는 그냥 인구가 50만 넘으면 시청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못하니까 분구를 해요. 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구청장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도 이제 지금 남양주 분구 안 돼 있죠. 돼 있나? 여기도 인구 좀 더, 지금 만약에 여기 신도시 어쩌고 되면 인구 많이 늘어나면 유입되면 여기도 분구를 할 겁니다. 그럼 구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남양주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가겠죠. 이름이. 그죠. 근데 아직은 분구가 안 돼 있는 거지. 그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라서 그냥 공무원인 거죠. 시장 임명하는. 근데 이거는 선거로 뽑아요. 그래서 이 구는 항상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특광도세란 말이 나오고 시군구세란 말이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특광도세는 세금을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누가 부과해서 누가 가져가? 특광도에서 부과해서 특광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는 시장군수, 그쵸? 시군구에서 부과해서 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 여기 대표 주자가 취득세인데, 그죠? 그럼 취득세는 특광도세랍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어디 있어요? 남양주시에 있죠.
이걸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겠죠.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이 건물 학원 건물을 사서 경기도 재정으로 간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도세의 뜻은 뭐예요? 경기도 전체에서 뭘 사면 취득을 하면 무조건 세금은 어디다? 경기도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 걸 취득해도 경기도 재정으로 가고 안산시 걸 취득해도 마찬가지고 남양주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얘는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시군구세는 대표 주자가 재산세예요.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는 누가 시, 군, 구에서 보게 누구 재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 군, 구 재정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건물을 취득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걸 사가지고 취득세를 냈어. 누가 가져갔어요? 경기도에서 가져갔죠. 이걸 갖고 계시면 아까 보유세인 재산세를 낸다겠죠. 그럼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그렇지, 남양주 시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네. 이 말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 얘기 아니죠. 이해 가죠. 근데 시험에 총론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등록세가 이 중에 우리 지방세가 세 개를 배우거든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가 지방세고 국세는 종부세하고 양도세 두 개를 배워요. 근데 얘는 특강도세고 얘는 시군구세거든요. 근데 등록세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세 및 구세라고 돼 있어요. 등록세는. 자, 뭐라고요? 도세 및 구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근데 지문에 등록세가 나왔어요.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등록세는 특별시세입니까? 특별시세가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도세 및 구세라는 뜻은 뭐야? 도 단위에선 도 재정으로 가고 이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겠어?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등록세는 도 단위에선 도세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무슨 세로 들어가? 구세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뭐가 정답이에요? 등록세 정답이잖아. 왜?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여기서 뭘로 들어가? 구세로 들어가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구는 항상 뭐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도세 및 구세란 얘기는 등록세는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등록세를 내죠. 그럼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한 거죠. 이때 등록세는 누가 가져가요? 이 건물의 등록세는 경기도 재정으로 가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저당권 설정하면 누가 가져가? 대전 서구청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해 가세요? 이게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우리가 단순하게 취득세는 특강도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얘는 도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뜻은 얘는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 얘는 시, 군, 구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좀 더 가서 배울 내용인데 여러분 이걸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합산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합산 뒤에 가면 합산은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자, 근데 보세요. 재산세 가면 합산이 나와요. 재산세 배울 때.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땅이 여러분 땅이 있는데 여기 남양주시, 여기 뭐 수원시 이렇게 대쳐봐요. 그죠? 여기에 토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1억짜리예요. 자, 근데 얘가 합산 대상 토지.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갑 거예요. 네 필지가 다 1억짜리 네 필지가 있는데 전부 다 뭐 거요? 여러분 거예요. 혼자 본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합산해요. 합산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 자, 이때 다 본인 거죠? 얘 거죠? 자, 이때 합산할 때 이 네 필지를 한꺼번에 합산해서 세금 부과할까요? 남양주와 수원시를 따로따로 합산할까요? 재산세 따로따로예요. 왜? 그래, 재산세가 무슨 세야? 시, 군, 구세예요. 그러니까 합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 군, 구별 다 내 거예요. 근데 재산세를 네 개를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양주 거 2개만 합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이거 2개만 합해서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합산할 때 뭐라고 나와요? 시, 군, 구별로 합산한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인 거죠. 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입니까? 그럼 시군구세라고 대답해요. 그죠? 근데 문제 지문에 재산세 합산은 시, 군, 구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이게 맞았니 틀렸니? 그러면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 시, 군, 구별로 합산하겠죠. 근데요, 나중에 얘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든요. 종부세는 뭐라고요? 국세예요. 누가 부과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는 요거 4개를 한꺼번에 합산하겠어요? 따로 하겠어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왜? 이는 국세니까.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니까 과세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전국이 대상인 거예요. 전국. 그럼 여러분이 종부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몽땅 합산하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는 뭐라고 나와요? 전국 합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 이렇게 나오겠죠. 그 지문이 엮여서 같이 나와요. 그럼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배울 때 전국이란 말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국은 어디서만 나와야 돼? 국세에서만 나와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재산세 문제 풀 때 합산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래요? 재산세의 토지는 전국 국내에 있는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 이렇게 나와. 그럼 무조건 틀린 거지. 왜? 지방세는 전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취득세도 만약에 합산이 있다. 예를 들면 어려 없지만, 그죠? 그럼 얘는 합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취득세라고 해봐. 취득세 합산이다. 그럼 어떻게 돼? 다 같이 합산하겠지. 왜? 특광도세인데 얘들이 전부 다 어디 밑에 있어? 경기도 밑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면 뒤에 가면 당연히 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게 시험에 나왔는데 못 맞추는 거야. 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공세, 특강도세, 이거 넘어가는 거죠. 그 뒤에 가면 엮여가지고 막 다 나온단 말이지. 엮여가지고. 납세제 같은 거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니? 이런 거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배우지만, 지방세는 무조건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지방세는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이에요. 세금 부과할 때.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남양주시에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 주인은 대전 살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사는 사람이 남양주시의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취득세를 대전광역시 특강도세니까 경기도에다 내느냐 대전광역시다 내 이게 문제잖아요. 어디다 내요? 경기도다 내요. 경기도다. 왜? 물건의 소재지다 내는 거야. 물건의 소재, 지방세는 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는 다 시험 뭐 중심이라고요? 부동산 중심이야. 그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그 부동산의 소재지다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디다 내야 돼? 얘가 광역시 대전에 살지만 물건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남양주도 있고 어디 있고 수원시도. 근데 다 본인 거야. 그죠? 재산세 나오죠? 자, 재산세 어디다 내요? 여러분 어디 살아? 남양주시에 살아요. 그죠? 근데 토지가 어디에 있어? 남양주에 2필지가 있고 수원에 2필지가 있어요. 이 재산세 어디다 냅니까? 그쵸? 내가 여기 산다고 해서 다 여기다 내는 게 아니라 남양주 시권 여것만 2개 합해서 얘들이 고지를 나한테 보내서 내가 세금을 내면 이건 누구 재정으로 가고 남양주 시 재정으로 들어가고 이건 수원시에서 세금계에서 나한테 고지서 보내주겠죠. 그걸 내면 누가 가져가? 이건 수원시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 내 거지만 얘는 어디에 있어? 물건이 수원시에 있으니까 이건 수원시에다 내고 얘는 남양주에 있으니까 남양주시에다 내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남양주시 이 우리 평택역 주변에 막 상가가 엄청 많잖아요. 이 건물 주인이 다 남양주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세는 다 어디다 내야 돼? 남양주시에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의 시, 군, 구 중에서 그럼 어디가 제일 부자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시군구 중에 제일 부자인 동네가 어디겠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 거예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왜? 여기 건물이 여기 있는 거하고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 있어. 이해가시죠? 세금을 누가 어디가 많이 걷죠? 같은 건물에 강남구가 훨씬 더 비싸.
비싸잖아요. 왜? 건물 가격이 비싸잖아. 그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에 제일 비싼 건물 땅은 다 어디 있어? 강남구 서쪽 송파구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거기 안 살아도 물건이 거기 있으니까 재산세는 다 어디다 내야 돼? 그 강남구 송파구 서쪽에다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재정이 다 걔네 재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동네가 세 군데인 거예요. 왜? 다른 이유는 없어. 땅값이 비싸고 건물 가격이 비싸니까 뭐가 많이 거쳐? 재산세가 많이 거쳐.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부자인 동네지.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런다?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되니까 물건의 소지다. 그런 뜻이죠. 별 얘기 아니죠. 뭐 그렇게 가면 돼요. 어쨌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주체라고 한다. 그죠? 이런 얘기죠. 얘가 과세 주체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1번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조세의 특징 1번 과세 주체하고 그 제목 딱 읽었을 때 그냥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세금 부과는 애인데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 그럼 끝이에요. 읽을 거 없어요. 그거. 줄치고 읽을 좀 중요한 얘기 아니야. 괜히 뭐 줄치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세금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그럼 나 뭐라 그래? 국가 지자체라고 그래요. 그 읽을 필요 없어.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죠? 이번에 과세 근거란 말은 세금을 누가 내요? 국가 지자체가 부과하죠. 그럼 내는 거 누가 내? 국민이 내죠. 근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얘들이 지 맘대로 아무 때나 막 지 필요할 때 세금 막 걷어가. 짜증나죠. 국민이 조세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네 맘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권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맘대로 걷지 말고 법률에 따라 일정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주고 그 정해진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뭐 있어 보이게 조세 법률주의 그랬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세금은 무조건 걷으면 안 된다. 재산권 보호에서 국회 입법기관이 국회잖아요. 국회 그죠? 하도 할 일도 없어가지고 또 다 넘어가가지고 세법 개정안 지금 된 것도 통과 안 돼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저희 될 수는 있겠죠. 된 것도 있고 안 된 거 이래가 좀 머리 아프죠. 자, 그래서 그 과세금 그런 얘기인데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과세 목적은 왜 세금을 얘들이 걷겠어요? 뭐 별 얘기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라 했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돈 버는 이유가 똑같은 거야. 돈을 왜 벌어요? 뭐 하려고 벌어? 먹고 살려고 버는 거죠. 그럼 얘들 또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돈을 뭘 통해서? 세금을 충당한다. 그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니죠. 그죠? 그리고 4번에 무보상성. 뭐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무보상성. 자, 이 얘기야. 세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10억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이 다 똑같이 내는 건 아니죠. 그럼 뭐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국가에서 뭐 보상해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다겠죠. 왜? 이건 국민의 의무다. 그래서 뭐다? 보상, 개인적으로 보상 같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2페이지 과세 근거에 그 두 번째 줄로 보면 이러한 조세의 뭐라고요? 과세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 요건.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과세 요건. 그러니까 과세 요건 뜻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뭘 정해준다고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과세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과세 대상. 뭐라고요? 과세 대상. 이게 뭔 뜻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다. 여러분 취득세는 특강 두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낸다고요? 취득했을 때. 그럼 제가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번에 뭐 그죠? 예를 들면 뭐 산악자전거 하나 1,000만 원짜리 샀어요. MTB 산악자전거 1,000만 원짜리를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를 낼까 안 낼까요? 낼 것 같아 안 내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어.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안 내요.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안 내? 안 내요. 자동차를 50만 원짜리 샀어. 100만 원짜리 샀어. 100만 원짜리 중고차 100만 원짜리. 취득세 낼까 안 낼까요? 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왜 자동차는 세금을 내요? 취득세를 법으로 만들 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근데 그 대상에 뭐는 들어가? 자동차는 들어가. 근데 뭐는 안 들어가? 자전차는 안 들어가. 자전거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자전거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금 부과 요건 중에 어디에 해당이 안 돼요? 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법으로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법으로 뭘 정해줬다는 거예요?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해당되는 것만 세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대상 그러고. 그리고 뭘 정해줘?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정해주는 거죠. 그걸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세금을 왜 이거 안 정해주면 나중에 세금을 아무도 안 내버리면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 근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세금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네가 내고 이런 경우는 네가 내. 그래서 만약에 안 내면 너한테 내가 법적인 제재를 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할 것이냐. 그걸 과표라고 그래요. 세금 계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불과할 것이냐 그 기준 금액을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야 돼요? 비율을 곱해줘. 얼마만큼의 크기만큼 과세할 것이니 이걸 우리가 세율 그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요건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1년 동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뭘 배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양도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 네 개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굳이 흐름을 말하라. 그러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개. 거기다가 이 세금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 거둘 거니, 부가징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흐름이에요. 5개가. 계속 이걸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년 내내 배우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번 있죠. 납세 이행 방법. 그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